실제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케이스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치료 전에는 다분절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막혀 있던 경우가 수술하고 나면은 상당히 호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난 것을 우리가 MR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협착증의 경우는 아니지만은 협착증하고 동반된 파열성 디스크 경우에는 치료 후에 우리가 염증을 제거하고 확장된 추간공을 통해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꾸준히 염증 치료를 하면은 파열된 디스크, 터져 나온 그러한 조각도 자연 흡수되는 것을 MRI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증 척추관 협착증을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추간공 확장술만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예. 해결 방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추간공 확장술의 경우에는 염증 치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의 감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꼬리뼈 내시경, 풍선 확장술, 그다음에 블록이라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다 염증 치료라든지 혈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렇게 혈류 감압이라든지 신경 감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러 추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갖고 협착증이 많이 진행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저렇게 옆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기구를 이용해서 저같이 두꺼워진 인대를 긁어내 가지고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하면은 혈류 개선 효과라든지 신경이 눌려 있는 게 어느 정도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카테타를 이용해 가지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 이러한 치료 방법을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신경 성형술도 분명히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가 가능했지만 밖에 인대가 두꺼워졌거나 혈류가 막힌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간공 확장술이 어떤 원리로 허리 통증을 없애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협착증의 경우에는 감압 효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척추관 주위라든지 그다음에 추간공 주위에는 염증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안에 염증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염증을 우리가 옆쪽을 통해 가지고 추간공을 확장한 다음에 카테타를 집어넣어 가지고 염증 치료를 하면 즉 안에 있는 염증 물질, 노폐물 그것도 5년, 10년 이상 쌓여 있는 노폐물을 우리가 척추관 밖으로 추간공을 통해서 배출해 가지고 우리가 염증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추간공 확장술의 치료 원리입니다. 네,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쌓이는 이런 염증과 노폐물들 특수 카테타를 이용해서 싹 치료하는 방법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수 카테타를 통해서 추간공 확장술로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또 살펴봐야겠죠?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MRI상에서 치료 전후로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협착증과 동시에 파열된 디스크 경우입니다. 치료 전에는 이렇게 척추관을 완전히 막고 있었는데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MRI를 찍으면은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이 완전히 터져 있는 그런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치료가 잘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자의 경우에 협착증하고 디스크 파열된 것이 조각이 흡수되어 있는 것이 MRI상에서 이렇게 잘 보여져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중증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이런 치료가 가능한지 특징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상 조직의 손상 없이 요통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고 큰 장점이 부분 마취로
짧은 시간에 네. 시간이 보통 한 2,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출혈이 거의 없으니까 당일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당일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조직의 손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교적 적게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추간공과 척추관의 신경 유착 협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 특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후가 불확실한 그런 환자 경우에서도 시술이 가능한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전신 마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마취의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도 치료가 가능하고 또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장점들,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리의 저림 증상까지 지금 쭉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다리의 문제까지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적외선 체열 촬영의 결과를 수술 전후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경우에는 발바닥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 3도 내지 4도가 떨어져 있는 이렇게 까맣게 나옵니다. 이게 신경 유착이라든지 척추 혈류 장애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의 기능이 문제가 있어갖고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시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혈류를 개선시키고 자율신경 기능이 회복되니까 하고 난 다음에 발이 시렵다고 차갑다고 하는 환자들이 정상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이렇게 체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시렵다든지 저리다든지 그다음에 둔하다든지 감각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추간공을 통해서 이렇게 좋아지는 사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의 정도에 따라 또 치료 후에 어떻게 예후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수술보다는 이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효과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뭐 시술 후에 주의할 점 이런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수술이 아니고 비수술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점이 바로 출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게 한 3, 4일 정도 그런 용해제의 치료 용해제를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감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혈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물에 관한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또 감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시술을 할 때 많은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꼭 전문의의 상담과 함께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척추질환 치료법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중증 척추관 협착증 치료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원장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이 추간공 확장술은 비수술 치료 그러한 방법입니다.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수술적인 치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생기고 지금 그것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비수술 치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가지고 많은 비수술 치료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추간공 확장술은 수술도 아닌 것이 그런 수술 효과를 내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추간공이라는 것, 이 추간공이라는 것은 신경 가지가 빠져나온 구멍을 우리가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추간공에는 독특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신경 가지뿐만 아니라 혈관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율신경계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또 통증을 가장 민감하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에서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의 공간을 넓혀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서 사용되는 염증 치료 효과를 염증 치료제를 이쪽에다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염증 치료를 하니까 수술도 아닌 것이 수술 효과를 내면서 아주 염증 치료도 아주 효과적으로 돼가지고 좋은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선택돼가지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치료법도 있긴 한데 치료 전에도 관리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잘 관리해야 다시 재발하지 않겠죠. 이런 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팁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외과적인,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막 핀을 박는다든지 뼈를 도려낸다든지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내과적인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통증이 올 때는 뭐 신경치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럭을 이런 추간공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코어 운동이라고 허리의 근력, 우리 뒤쪽에 있는 허리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근력이 있는데 이 근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허리의 통증의 재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재발 없이 오랫동안 통증 없이 지내려면은 이와 같이 꾸준한 운동, 가장 간단한 운동이 모로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 수영선수가 물차기 하듯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재발도 막고 그다음에 치료 효과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이러한 운동 방법이 아주 좋은 치료 예방 방법입니다. 네, 재발도 막고 앞으로의 근력 강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운동법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튼튼한 허리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호 원장님과 함께 추간공 확장술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일상 속에서 오래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쉬운 운동들은요,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생활 속에서 척추나 디스크로 가는 충격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하셔서 척추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